백화가전과 TV 부문의 선전으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5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6억 원대였던 개포주공 1단지의 36제곱미터 시세가 7억 7천만 원을 호가하는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인 김치에서 유래한 김치 유산균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식품 원료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세계 5위의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가 창립 54년 만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누적 판매 1억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센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전자가 오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처음으로 잠정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LG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는 1분기에 영업이익 5,052억 원, 매출 13조 3,621억 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65.5%나 뛰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3천억 원대 초반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약 2천억 원가량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부문별 실적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트위너시 세탁기 등 프리미엄 생활가전 부문과 TV 사업 부문의 호조가 올해 1분기 LG전자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전이랑 TV는 고사양 비중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분기에 70원가량 오르는 등 환차익 효과도 톡톡히 봤습니다. 지난해 4분기 4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부문은 올 1분기에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분기 적자로 전환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부문은 3분기째 적자를 지속하게 됩니다. 휴대폰 쪽은 G5 출시 효과가 2분기서부터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지난해 분기 부진했던 그 실적을 좀 지속적으로 이번에도 좀 유지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G5가 판매 초반 하루 평균 10,000대가량 팔리며 출시 초반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G5 효과가 본격 나타나기 시작하는 2분기에는 그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2분기 실적도 밝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LG전자는 0.94% 오른 64,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고분양가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강남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개포주공 1단지에서 가장 작은 주택형인 36제곱미터의 시세가 7억 6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상 역대 최고가인 2009년 9월에 7억 5천만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주택형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6억 5천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 선이었지만 불과 한 달 새 1억 원 급등했습니다. 소형의 몸값이 높은 것은 중대형의 인기가 줄어들면서 큰 주택형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진 데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중대형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재건축 고분양가는 인근 송파구 잠실과 강동구 둔촌 일대의 재건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112제곱미터의 경우 한 달 전 11억 7천만 원 선이었으나 6천만 원가량 오른 최고 12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 김치에서 유래한 식물성 김치 유산균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식품 원료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백수호, 흑삼 등에 이어 국내에서 5번째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CJ제일제당의 김치 유산균이 국내 원료 중에서는 5번째로 미국 FDA로부터 안전성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FDA 승인을 받은 국내 원료는 백수호와 감태, 흑삼과 바이오 게르마늄 등 총 4개. 여기에 CJ제일제당의 바이오 피부 유산균 CJLP133까지 정식으로 등재된 겁니다. 이 유산균은 수백여 개 김치에서 분리한 3,500개 유산균을 분석해 만든 것으로 피부 가려움증 개선 기능성이 입증된 토종 김치 유산균입니다. 안전성과 임상실험 결과 등 미국 식품의약국의 세부 항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이번에 이 김치 유산균의 미국 식품의약국 등재는 김치 유산균이 효과나 안전성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CJ제일제당은 먼저 미국 내 김치 유산균을 유통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분유, 선식 등 김치 유산균을 접목한 다양한 식품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어 해외 수출에 힘써 글로벌 유산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 피부 유산균 CJLP133은 지난해 9월 중국 수출에 이어 올해 2월부터는 일본 코스트코 24개 전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겨냥해 현지 업체와 수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품에 사용된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CJLP133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호주, 싱가포르 등 6개국의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미국은 특허 출원 중입니다. 한미약품 셀트리온에 이어 CJ제일제당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K-바이오파워가 계속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세계 5위 완성차 업체로 성장한 현대기아차가 창립 54년 만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누적 판매 1억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0년 현대차 그룹 출범 이후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펼친 결과입니다. 보도국 박미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가 이달 중에 누적 판매 1억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네. 현대 기아차는 지난 196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 6,402만 대, 기아차 3,568만 대 등 총 9,970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억 대까지는 30만 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1억 대 판매는 현대차 아반떼를 한 줄로 세울 경우 지구를 11바퀴 이상 돌 수 있고 서울시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993년에 처음으로 1,000만 대 고지를 넘어섰으며 2008년 5천만 대, 지난해 1월 9천만 대를 돌파했는데요. 이후 1년 3개월 만에 1억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엄청난 규모인데요. 1억대 판매 돌파를 눈앞에 둔 그 요인은 무엇이죠? 네, 1억대 판매 성공 요인은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 국내 판매는 2,982만 대, 수출과 해외 공장 판매를 합한 해외 판매는 6,988만 대로 해외에서만 70% 이상 판매됐습니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아반떼가 1990년 출시 이후 1,119만 대가 팔려 최다였으며 엑센트 소나타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아차는 1986년 출시된 프라이드가 422만 대, 1993년 탄생한 스포티지가 403만 대 팔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2000년 현대차 그룹이 출범한 이후 판매가 급성장해 전체 누적 판매 대수 중 79%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정몽구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펼친 결과 세계 5위 완성차 업체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정 회장은 현대차 그룹 지휘봉을 잡은 후 품질 경영을 강조했는데요. 정 회장은 품질에 대한 신뢰가 판매 증가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공격적인 보증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10년 10만 마일 보증 서비스를 내세운 후 현대차의 브랜드 인지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품질 경영, 글로벌 현지화,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1억대 누적 판매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을 주도하며 부품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출을 통한 무역 수주흑자 등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세계 5위의 완성차 업체로 성장하는 동안 이제 부품 협력사들도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커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대기아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협력사들도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대기업 숫자는 2001년 46개에서 2014년 139개, 중견기업 또한 37개에서 110개로 늘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된 협력사 숫자도 2001년 46개에서 2014년 69개로 증가했는데요. 1조 5천억 원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은 17조 1천억 원으로 11배가량 성장했습니다. 네, 또 현대기아차가 미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하이브리드카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1분기 현대차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현대차는 토요타, 포드, 렉서스에 이어 판매 4위에 올랐는데요. 미국 친환경차 전문 사이트 하이브리드카즈닷컴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월에서 3월 총 4,436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99% 늘어난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쟁 업체들은 1분기 판매량이 급감했는데 현대차는 이와 대조적으로 성장률 1위를 기록한 겁니다. 최근 미국 하이브리드카 시장은 저유가로 인해 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현대차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판매가 늘어난 건 차량 성능과 상품성 등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습니다. 네, 1억대 판매 돌파 축하할 일인데요. 또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선도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 세우고 있습니까? 네, 현대기아차는 연비, 안정 등 기본적인 성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미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 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한다는 전략인데요.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세계 최고 수준의 럭셔리 브랜드로 전 세계 시장에 조기에 안착시키고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1억대 판매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전략에 대해서 보도국 박미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화건설이 사우디에서 4,600억 규모의 화공 플랜트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그간 국내 건설업계의 골칫거리였던 해외 수주의 리스크를 낮춘 정교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한화건설이 지난 7일 사우디 현지에서 SCPC가 발주한 화공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억 불로 하나 4,600억 원 규모입니다. 한화건설이 수주한 화공 플랜트는 사우디 남동부의 주바일 산업단지 제2공단에서 연간 67만 톤의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공사는 설계, 구매, 시공을 포함하는 EPC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은 계약 후 약 24개월이 걸릴 예정으로 2018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한화건설이 직접 사전 설계를 진행한 뒤 발주처와 장기간 협의를 거쳐 설계안을 도출하는 EWA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저가 수주와 과다 덤핑으로 인한 리스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얼리 어그리먼트 방식으로 1년을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설계 정확도가 많이 향상됐죠. 주기적으로 발주처랑 협의를 통해서 설계안을 최종안을 옵티마이즈 시켜서 거기에 따른 공사 금액을 반영을 했고 또 시공 계획을 수립했던 게 기존 저가 수준에 문제 있었던 프로젝트랑 좀 차별점이고요. 그간 국내 건설 조선 등 수주 산업은 해외에서 일단 따고 보자식의 저가 수주를 한 뒤 추후 설계 변경과 비용 증대로 기업당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보는 등 쇼크를 겪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 사우디에서 발생한 손실로 최근 3년간 무려 2조 5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플랜트 공사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를 갖춘 이번 한화건설의 EWA 방식 계약이 해외의 덫에 걸린 국내 건설사들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작년 말 대출 심사 강화 소식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사라졌던 위례신도시가 최근 1억 원을 웃도는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강남 대체 지역 효과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도시 면모를 차츰 갖춰가는 위례신도시.
한편에선 아파트 공사와 상가 공사도 한창입니다. 약세를 보였던 위례신도시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근 1억 원 가까이 붙은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창곡동에 분양한 위례자이 전용 101제곱미터의 분양가는 6억 8천여만 원. 지난해 11월 프리미엄이 1억 원 가까이부터 거래됐지만 작년 말 대출 강화 소식에 1,000에서 2천만 원의 웃돈이 붙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 아파트는 1억 1천여만 원의 웃돈이 붙은 8억 41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4년 7월 분양한 하남시 하감동 신한인스빌 전용 96제곱미터 역시 지난해 11월 8천만 원 넘게 웃돈이 붙어 거래되다가 작년 말 대출 규제를 앞두고 프리미엄이 1,0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7억 1,800여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져 프리미엄이 6천만 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강남발 재건축의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당 4천만 원을 넘어서는 분양 가격에도 수요자가 몰리면서 위례 신도시에 대한 수요도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양한 개포주공 이 재건축 단지의 경우 24평형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위례 신도시 39평형의 분양가는 8억 원 선. 강남 접근이 나쁘지 않고 강남보다 가격이 저렴한 위례 신도시로 수요자와 투자자의 발길이 다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금융사들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핀테크 업체부터 O2O, 유통 그리고 통신업체와 손을 잡고 있는데요. 삼성카드가 금융권 최초로 SC제일은행과 함께 SC제일은행 삼성카드를 내놨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카드는 오늘 금융권 최초의 은행 카드사 제휴신용카드인 SC제일은행 삼성카드를 출시했습니다. SC제일은행 삼성카드는 지난 2월 17일 삼성카드와 SC제일은행이 체결한 업무 제휴 협약에 따른 첫 번째 합작 상품입니다. 기존의 삼성 숫자카드를 바탕으로 SC제일은행 로고가 추가된 형태로 출시됩니다. 숫자카드는 고객의 소비 생활 변화를 314개의 변수로 재구성한 뒤 삼성카드만의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스마트 알고리즘 체계를 통해 생애 주기, 소비 성향 등에 따라 분류해 만든 카드입니다. 이번 신용카드 출시를 기점으로 SC제일은행의 전국적 영업망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삼성카드의 실용적인 혜택과 결합해 다양한 제휴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SC제일은행과 신용카드를 출시한 이후 향후 중금리 대출 상품과 체크카드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SC제일은행과 삼성카드는 이번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SC제일은행은 연말까지 이번 제휴카드 결제 계좌를 SC제일은행으로 사용하면서 월별 카드 청구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고객들에게 청구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은행 안팎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360 리워드 포인트로 제공합니다. 또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앞둔 고객들을 위해 전국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SC제일은행 삼성카드를 제시하면 환전 시 90%의 우대 환율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펼칩니다. 삼성카드는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에서 제휴기념 퀴즈 이벤트를 벌여 10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영화 관람권, 커피 음료권 등의 경품을 증정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연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인수합병을 거친 금융사들은 사연만큼이나 긴 이름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증권과 KB 하나은행 등이 대표적인데요. 길어진 이름들의 이유를 정은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SC은행이 4년 만에 다시 SC제일은행이라는 긴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계 금융그룹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2005년 제일은행 인수 이후 브랜드명을 SC제일은행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 말 글로벌 금융사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일이라는 명칭을 떼고 SC은행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고객들과 멀어지는 결과만 나왔고 SC은행은 지난해 2,85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753억 원 순손실에 이은 2년 연속 적자입니다. 결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시 제일이라는 토종 브랜드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국내 기업을 인수해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토종 브랜드명은 버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르노 닛산그룹은 2000년 삼성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여전히 삼성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삼성 브랜드 사용 대가로 매년 국내에서 판매된 완성차 매출의 0.8%를 삼성카드에 지불합니다. 이 금액은 100억 원가량 되는데 한국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생각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국내 기업 간 합병에서는 브랜드명에 양사 직원 간 화합이 고려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과 합병 사명을 미래에셋 대우증권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소 긴 이름이지만 대우증권 직원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고 자긍심을 챙겨주기 위한 결정입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인수 확정 뒤 줄곧 대우증권 직원들을 치켜 세우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입니다. 대우증권 직원들은 모두 저의 후배들이고 한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지난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으로 탄생한 KB하나은행의 긴 이름도 피인수 기업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KEB는 한국 외환은행을 뜻하는 영어 이니셜입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했지만 통합명에 피인수 기업을 앞세워준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코스닥이 올해 처음으로 700선을 돌파하며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690선으로 밀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42% 오른 700.04에 개장해 장중 기준으로 8개월여 만에 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난 여파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규모 순매도에 나서면서 하락 전환해 결국 전 거래일 대비 0.59% 내린 69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73억, 기관이 460억을 팔았고 개인이 홀로 736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대학생과 구직자들의 입사 선호도 1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7년간 지키던 자리를 현대차에 내주게 됐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대학생과 구직자 1,497명을 대상으로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가 14.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조사보다 무려 8.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지난 7년간 1위였던 삼성전자는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렸고 한국전력공사가 3위였습니다. 응답자들은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순위가 학력이라고 답했습니다. 뒤를 이어 인턴 등 실무 경력, 출신 학교, 인재상 부합, 외국어 능력 등의 순위였습니다. 중소기업청과 CJ 대한통운은 복잡한 중국 내 물류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물류 환경 개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중기청은 중국에서의 빠른 통관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설명회와 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CJ 대한통운도 소량 화물 공동물류 진행 등을 통해 물류비를 인하하고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항만 물류센터의 보관 공간을 중소기업에 우선 제공하는 한편 보관료와 택배비를 낮출 계획입니다. CJ 대한통운은 또 중소기업이 웹을 통해 주문 접수는 물론 제품의 길이와 무게 등 기본 사항을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줄여주는 이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수출 물류 체계와 통관 유의 사항, 기업별 물류비 절감 방안에 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SOE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공식 후원합니다. 나세르 알 마하셔 SOE CEO와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조직위원회 사무소에서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하셔 CEO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유치하고 또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뜨거운 열정과 땀을 쏟으며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큰 행사에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SOE도 힘을 보태기 위해 후원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OE는 대회 폐막 때까지 조직위의 차량 운행과 선수당 이동 등에 필요한 석유 제품을 공급합니다. SOE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경력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저금리 등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이 발행해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규모가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 잔액은 90조 7,942억 원으로 집계돼 1월 말보다 1조 1,672억 원 증가하면서 90조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산 삼계탕이 올 상반기 내에 중국에 수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닭고기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마니커는 전 거래일보다 42원 오른 1,03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할인과 동우가 각각 2.59%, 1.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한 가운데 서울은 첫 수혜 대상인 1987년 준공 아파트가 2만 8천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 단축의 첫 수혜 아파트가 될 1987년 준공 아파트는 서울의 2만 7,764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시판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가입자 수가 4주 만에 140만 명에 육박했으나 갈수록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판매 4주차에 16만 5,564명이 새로 가입했습니다. 이는 3주차 기간 30만 2,620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